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수행평가는 잘 마무리하셨죠? 그쵸? 오늘 수업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원래 1단원을 이제 수행평가로 했고, 그 뒷부분에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뭐 원자량, 분자량 이런 것들이. 근데 일단, 어차피 생각하기에 원자량, 분자량 이런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는 원자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단원부터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55페이지를 피시고 선생님이 PDF 파일 여러분들 이제 수업 들으면서 필기할 수 있는 거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출력해가지고 수업을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지구상이건 뭐 우주건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자들이 서로 화학 결합을 이루면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작은 이 원자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다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원자들의 화학 결합으로.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머리카락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라봅시다. 머리카락 모두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머리카락을 이제 확대해서 들어가면 이 무수한 머리카락 중에 어떻게 되나 이제 한 가닥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봅시다. 겉표면이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제 셀이라는 거는 세포죠. 세포들이 결합돼 있어요. 세포들도 무수한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포라는 것도 되게 작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원자는 너무나 작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셀 안에도 무수한 가닥의 실가닥처럼 생긴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계속 확대해서 들어가면 케라틴 많이 들어봤죠. 우리 샴푸에 케라틴 성분 막 이러면서 이 지금 동글동글동글동글한 게 무수히 많죠. 이게 뭐예요? 각각의 원자들이에요. 옥시겐도 있고 카본도 있고, 그렇죠? 옥시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카본, 탄소를 하나로 집중적으로 살피면 이 지금 이 무풍선처럼 생긴 거는 이제 전자가 움직이는 공간을 오비탈로 나타낸 거예요. 나중에 3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자가 움직이는 공간을 한참 지나서 가운데 지점으로 한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뉴클레어스가 뭘까요? 전자 나왔으니까 이제 원자 핵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에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은 보시다시피 빨간색, 그 다음에 흰색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양성자랑 중성자 자체도 더 작은 미소립자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화학에서는 양성자, 중성자까지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조금 개념이 잡히나요? 그렇죠? 지구상의 모든 물질들이 다 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가 어떤 다른 원자랑 결합하냐 그 종류에 따라서 그렇죠? 조합에 따라서 수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됐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우리 1학년 때 보셨죠. 그렇죠?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에는 무수한 원자들, 원소들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원소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소들이 어떤 원소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조합의 수가 엄청나겠죠. 지금 원소들만 해도 100가지가 넘으니까. 그런데 100번대 이후의 원소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든 원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앞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들이고요. 그럼 이제 이 원소들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은 궁금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그 원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변천이 일어나요. 왜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달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원자 생김새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옛날에는 뭐 실험기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뭐 문학이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뭐 다빈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미술가이자 또 뭐 수학자이자 또 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발명품까지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양한 이제 범주를 다 다뤘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이 원자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철학적인 걸로 볼 수가 있겠죠. 눈에 보이지도 않았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 원자라는 개념을 들고 들어온 것 자체가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점에 보이지도 않고, 그쵸? 실험기구도 없는 시점에 우리 이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쵸? 이제 과거에 여러 철학자들이 원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화학에서 가장 먼저 볼 과학자가 누구냐면은 돌턴이라는 과학자예요. 한번 봅시다. 지금 왼쪽에 그려져 있는 이분이 돌턴이에요. 그래서 돌턴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딱딱한 공처럼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원소들을 어떻게 이제 기호로 나타냈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모양으로 나타냈어요. 우리가 앞에서 주기율표에서는 보면은 기호를 뭘로 나타내요? 알파벳, 그렇죠? 알파벳으로 나타나는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차이점이지만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앞에 주기율표에서는 100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 돌턴이 표시했던 원소 기호는 가질 수가 몇 개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원소들을 과학자들이 처음부터 모두 다 발견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 자연계에 있었지만 발견되지 않았던 그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게 되고 그 원자의 이제 성질을 알아내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노벨상 중에 많은 노벨상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이제 물질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노벨상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돌턴 과학자가 살았던 당시에는 이 정도의 이제 원자들만 발견이 되었던 거죠. 결론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돌턴 아저씨는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는 동그랗고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정리됐나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실험이 진행되었고 실험 결과 돌턴의 원자 모형이 이제 변형이 되기 시작하죠. 아까 변천사라 그랬죠. 계속적으로 조금씩 또 이제 원자의 모형을 세부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그 전 것들에 대해서 폐기가 되고 새로운 이제 모형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 실험이 뭐였냐면 음극선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음극선 실험을 했던 과학자는 톰슨인데, 음극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예요? 선은 뭐 선일 것 같고 음극하면 뭐가 떠올릴까? 뭔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들어본 적 있나? 플러스 마이너스. 저 전기에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 이런 거 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마이너스랑 연관돼 있을 실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진 공간에다가 양쪽에 전극을 걸어줬어요. 그 양쪽에 전극을 걸어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애가 튀어나오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빛을 내면서. 너무 신기했던 거죠. 원자 안에서 어떤 애가 튀어나와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돌턴 같은 경우는 원자는 더 딱딱하고 더 이상 뭐 쪼개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원자 안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던 거죠. 그리고 걔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원자가 그 안에 어떤 입자로 또 구성이 되어 있나 보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입자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성질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맨 처음에 이 입자는 직진을 하면서 빛을 냈어요. 근데 이제 이 입자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는 직진을 했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보시다시피 얘가 밑쪽으로 휘는 현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입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에 반응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렇죠? 반응을 안 했으면 계속 직진을 했어야 했는데 얘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입자의 성질은 뭐냐면 전압을 걸어줬을 때 반응을 한다는 소리는 이 입자 자체가 전기를 띠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는 플러스를 띨까 마이너스를 띨까? 아까 얘기했죠. 음극 하면 마이너스일 것 같지. 그럼 이 실험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예측할 수 있냐면 이 전극을 걸어줬는데 지금 이 입자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전극을 걸어줬는데 보면 아래쪽으로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극이죠. 그리고 위쪽으로 마이너스 극이죠. 아래쪽으로 휘었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플러스랑 서로 잡아당겨줬다는 소리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 전기력이라는 걸 앞으로 여러 번 다룰 건데 전기력 들어봤어요? 전기를 띠는 물체끼리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전기를 띈다. 전기의 종류가 뭐가 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플러스끼리 힘이 있을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물체끼리 힘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띠는 물체끼리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럼 힘 아세요?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석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자석은 전기력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기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주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석은 실제로 우리가 해볼 수 있으니까. 자석에는 뭐가 있어요? N극과 S극이 있죠. 그렇죠? 그럼 N극과 S극은 서로 잡아당겨요, 밀어내요?
그쵸? 잡아당겨요. 나중에 자석 갖고 놀아보세요. 그 다음에 N극과 N극은 밀어내죠. 그 다음에 S극과 S극도 역시 서로 밀어내요. 다시 말하면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그쵸? 다른 극끼리는 서로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밀어내는 힘을 뭐라 그래요? 저 척력이라 그러고, 잡아당기는 힘을 인력이라 그러죠. 이거랑 동일하게 전기력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력도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이 잡아당겨요. 그럼 플러스 플러스 같은 힘이죠. 밀어내겠죠. 그래서 척력이 작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힘이죠. 잡아당기겠죠. 인력이 작용할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극이니까 밀어내서 척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입자가 플러스 쪽으로 휘었다. 그건 뭐예요? 플러스랑 잡아당김을 당했다. 그러면 입자는 뭘 해야지 플러스랑 잡아당겨져요? 어떤 극을 띄고 있어야? 마이너스 극을 띄고 있어야, 그쵸? 잡아당겨지죠. 그래서 이 입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애고,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띠는구나, 이렇게까지 알아내게 된 거죠.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던 응급선 실험을 실제적으로 영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여기 진공관 실험 장치랑 고전압 발생, 전압을 걸어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석을 준비했어요. 보시면 이제 전압을 걸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빛이 직진을 하죠. 여기서 지금 초록색 빛이 직진을 하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직진을 했는데 거기에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석을 이제 이용을 해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위로 휘죠.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랑 자기, 자석은 이제 자기력인데 전기랑 자기는 서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띠는 물체가 전기력에도 반응을 하지만 자기에도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는 대신 이제 자석을 이제 가까이 대줬더니 아까 움직임이 어때요? 극을 바꿨더니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인력, 한 번은 척력이 발생을 한 거죠. 극을 바꿔줬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응급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존재를 알게 됐고, 원자가 더 이상 딱딱한 공 모양으로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입자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형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모형이 뭐였어요? 그렇죠? 돌턴의 공 모형이었죠. 딱딱하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과학자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원자는 전체적으로는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돌턴의 공 모형에서 변천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게 톰슨의 이제 무슨 모양으로 가냐면 푸딩 모양으로 가요. 톰슨이 뭘 발견했어요? 응급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을 했죠. 그럼 이제 전자를 이 안에다가 박아줘야 되겠죠. 근데 아까 설명을 했죠. 과학자들은 뭘 알고 있었다? 원자는 전체적으로 전기를 띠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전자만 이렇게 박아 놓으면 이 원자는 전체적으로 뭘 띠겠어요? 마이너스를 띠겠죠. 그래서 안 되잖아. 아까 생각했던 원자는 전체적으로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다에 부합되지 않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원자에 공처럼 생긴 원자 안은 전체적으로 플러스적 성질을 띠고 있는데 그 안에 플러스랑 동일한 양의 마이너스가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을 푸딩 모형으로 이제 제시를 하게 된답니다. 푸딩 모형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맛있다. 또 하나, 그리고 말랑말랑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푸딩 전반적인 그런 바탕 안에 건포도 같은 이런 것들이 전자로 이제 묘사가 돼가지고 박혀 있다. 그리고 이제 전자의 마이너스량과 그다음에 푸딩 전체에 퍼져 있는 플러스량은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린트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먼저 물질을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원자설을 주장한 과학자가 누구였을까요? 저 돌턴이죠, 돌턴. 그래서 씁시다, 여기에. 됐죠. 그러다가 이제 1897년에 전자가 발견돼요. 누구의 응급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다? 저 톰슨. 자, 응급선은 질량을 가지면서 무슨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다? 마이너스죠. 그리고 응급선을 이루는 입자를 뭐라고 명명해요? 전자라고 명명하죠. 톰슨의 원자 모형은 결국은 정리하자면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공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누가 여기저기 박혀 있는 모양? 전자가 박혀 있는데 그 플러스량과 마이너스량은 동일하고 이것을 무슨 모형이라 그랬다? 푸딩 모형이다. 그래서 이제 설명이 정리가 되죠. 그럼 이 다음에 또 하나의 변천을 보면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진행된 실험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합니다. 뭐 말은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알파 입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할 건 아닌데 이 알파 입자의 특징을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알파 입자는 성질이 뭐냐면 딱딱해요. 그리고 질량을 일정하게 띄고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띄는 입자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알파 입자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을 향해서 탕탕탕 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비유를 하자면 총에다가 총알을 넣고 장전한 다음에 탕탕탕 쏘는 것처럼 얇은 금박을 향해서 알파 입자를 쏜 거죠. 근데 얇은 금박은 결국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로 이루어 있죠. 그래서 원자를 향해서 알파 입자를 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볼게요. 우리가 톰슨이 말했던 푸딩 모형으로 이 실험 결과를 예측을 하자면 어떻게 될까? 총알이 푸딩을 향해서 총알을 쐈어. 그럼 총알이 튕길까요? 아니면 직진해서 뒤에 가서 박힐까요? 다 직진해서 뒤에 가서 박히겠죠. 왜? 총알이 푸딩이 말랑말랑하니까 그걸 다 뚫고 뒤에 가서 박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밝히나 알파 입자가 그거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스크린을 설치를 한 거예요. 예측하기로는 우리가 푸딩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알파 입자가 딱 뚫고 뒤에 가서 정확히 찍힐 것이다. 모든 알파 입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실험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일부의 알파 입자가 튕기는 거예요. 튕기는데 90도 각도 이상으로 튕겨나가는 실험 결과가 발생을 한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실험 결과 어때요?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얇은 금박을 통과해서 그대로 직진을 했죠. 근데 일부의 알파 입자가 작은 각도로 휘어졌고 매우 적은 수의 알파 입자는 90도 이상의 큰 각도를 튕기게 되는 거죠. 아, 이러면 이거 푸딩 모형으로 설명이 안 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형인 변천이 일어난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튕길 수 있을까, 알파 입자가? 일단 어때요? 알파 입자는 질량을 갖고 있는데 원자 안에는 어떤 질량 알파 입자보다 뭐 크거나 비슷한 질량을 갖고 있어야 알파 입자가 90도 이상의 각도로 튕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을까? 다 부들부들하고 말랑말랑하면 튕길 수 있어요? 안 되지. 그죠? 딱딱해야지 튕기겠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이 딱딱하고 질량을 가진 존재의 크기는 어떨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왜 작다고 예측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어떻게 됐어요? 뒤로 직진을 했죠. 대부분이 직진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원자 안에 있던 어떤 그 입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쵸? 직진을 하고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일부의 알파 입자만 튕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러더퍼드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던 거고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알파 입자가 산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란이 뭐예요? 퍼져서 나타난다는 거죠. 빛의 산란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알파 입자가 스크린에 한쪽에 정면 바로 뒤쪽으로 다 찍힌 게 아니고 일부의 알파 입자가 산란돼서 90도 이상 각도를 튕겨서 다른 쪽에 이렇게 찍혔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이제 모형이 어떤 걸로 결론이 나냐면 아까는 푸딩 모형이었잖아요. 우리가 톰슨이. 근데 이제 이 실험을 했던 러더포드가 이 푸딩 모형을 변경시켜서 행성 모형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된답니다. 여기 보이는 왼쪽에 과학자가 러더포드가 되는 거고 푸딩 모형, 그죠? 공 플러스 바다를 띄는 공 안에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가 박혀 있다. 이 모형에서 이제 행성 모형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성이 뭐예요?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아이들 행성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계에서 태양 주변에 행성들이 돌듯이 이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렇죠? 이 알파 입자를 튕겨나가게 했던 거를 이제 원자 핵이라고 명명하게 되는 거죠.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돌아다닌다. 행성처럼 이래서 행성 모형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러더퍼드는 이 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다니는지 정확하게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못했어요. 다시 밑에 그림을 보자면 왼쪽이 이제 푸딩 모형이죠. 그래서 푸딩 모형으로 예측하기는 알파 입자가 다 이렇게 직진해 가지고 통과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발견한 이제 그 딱딱한 입자, 질량을 가지고 부피가 작은 이 입자를 원자 핵이라고 명명을 했고 이 원자 핵에 튕긴 소수의 알파 입자가 90도 각도 이상으로 튕기더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던 거랍니다. 그럼 프린트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 핵의 발견 1911년 누구의 무슨 실험을 통해서 발견되었다? 러더퍼드. 무슨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통과하고 그대로 직진했고 일부의 알파 입자는 휘었고 매우 적은 수의 알파 입자는 90도 이상의 각도로 튕겨 나왔다.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정리합시다. 원자의 대부분은 무슨 공간이라고 봤냐면 빈 공간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아까 원자 핵의 크기가 매우 작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공간은 빈 공간이고
원자의 중심에는 누가 위치한다? 원자 핵이 위치하는데 그 크기는 매우 어떻고? 작고, 그렇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무슨 전하를 띈다? 이제 알파 입자가 튕겨나가는 각도를 보면서 알파 입자가 플러스였잖아요. 선생님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이 원자핵도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봤어요. 그 각도를 계산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원자핵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누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서 행성처럼 태양계에 있는 행성처럼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 근데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으면 이제 여지껏 했던 모형들을 정리해 봅시다. 맨 처음에 이거 누구 모형? 돌턴의 무슨 모양? 공 모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톰슨이죠. 톰슨의 무슨 모형? 푸딩 모형.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지금 했던 러더퍼드의 무슨 모형? 행성 모형이었죠. 야구장을 원자 하나의 크기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 원자핵의 크기는 그 야구장 안에 떨어져 있는 동전 하나의 크기라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핵이 정중앙에 매우 작은 크기로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이 전자의 크기도 원자핵보다는 작죠. 나머지는 비어있는 공간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신기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신기한 게 또 물질이고 과학인 것 같습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이 발견됐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 원자핵은 원자핵이라는 하나의 입자로 덩어리째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핵 안에는 또 다른 구성 입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양성자랑 중성자 이렇게 두 종류의 물질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양성자가 발견된 그런 실험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발견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86년에 골트슈타인이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양극선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왼쪽에 있는 이분이 골트슈타인이고 써보자면 골트슈타인. 이 실험이 이제 양극선 실험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밑에 그림은 여러분도 익숙하죠? 무슨 실험이었어요? 음극선 실험이었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음극선은 음은 마이너스를 뜻한다. 그리고 발견된 게 전자였었잖아요. 근데 이거와 다르게 양극선은 그러면 양극선 실험에서 양은 뭘 뜻하는 걸까요? 플러스를 뜻하겠죠. 그래서 이제 골트슈타인이 양극선 실험을 했다가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가 음극선 실험에서는 이제 진 공간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입자가 튀어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쪽으로 잡아당겨지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와 반대로 양극선 실험에서는 어떤 입자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한다. 마이너스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이 돼서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 입자가 플러스를 띈다는 걸 알게 됐고 이것을 양극선 실험으로 이제 증명이 돼요. 그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1919년쯤 이 양극선을 뭐라고 명명하게 되냐면 양성자라고 이제 명명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명명한 과학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러더퍼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양성자가 발견이 되고 결국은 이제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체드윅이라는 과학자예요. 체드윅. 체드윅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중성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중성이라는 말 선생님이 예전에 저번 시간에 사용을 했었는데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 의미는 전기를 띠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전하를 띠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 체드윅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베릴륨 원자핵에 베릴륨의 원자핵이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있겠죠. 이 원자핵의 알파 입자, 여러분 알파 입자 대충 알죠? 플러스를 띠고 질량을 갖고 있는 딱딱한, 그렇죠?
얘를 크게 충돌을 시켰어요. 충돌을 시켰더니 원자 핵에서, 즉 원자 핵이 하나의 입자로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떤 아무런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입자가 튕겨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얘 중성을 띠는구나. 그래서 중성자라고 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두위까지 보면서 우리가 원자 안에는 전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4번의 양성자의 발견부터 볼게요. 양극선을 발견한 과학자가 누구였을까요? 네, 골트슈타인이에요. 골트슈타인. 그래서 이 아저씨가 진공 방전관에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고 방전을 시킬 때 어떤 극에서 어떤 극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흐름을 발견을 했어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흐름을 발견하면서 플러스를 띠는 그런 선을 발견을 했던 거죠. 양극선을.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이 양극선을 양성자라고 판명한 과학자는 누구였어요? 러더퍼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게 이제 중성자인데 이 중성자랑 관련돼 있던 과학자는 체드윅이었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베릴륨 원자 핵에 알파 입자를 충돌했을 때 전기를 띠지 않는,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방충되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이 원자 핵 속에 중성자가 있다라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확인 1번을 풀어보시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발견된 순서를 써보라고 하네요. 처음에 누가 발견이 됐어요? 전자가 발견이 됐죠? 그 다음에 누가 발견이 됐을까요? 그렇죠. 양성자가 발견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성자가 발견이 되죠. 그래서 원자의 대체적인 구조는 밝혀졌어요. 근데 이 뒤에 우리가 또 현대 원자 모형을 배우면서 또 이 전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긴 할 텐데 그 전에 좀 다른 개념들을 배우고 넘어가도록 합시다.